급하셨던 생각이 성공은 저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 몫이 아닌 건 사회가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 거죠. 오원 주민 여러분, 그리고 청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네, 안철수 의원님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마치 차가워진 민심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나흘 동안 저는 부산 경남과 광주 전남을 다녀왔습니다. 성난 바닥 민심을 가감없이 직접 들었습니다. 민심은 미움을 넘어 믿음을 상실했습니다. 미움은 진상규명과 국가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대통령에게 진실을 은폐할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과 최순실 등의 관련자들이 말을 맞추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국민 분노와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오늘 최순실이 들어왔습니다. 최순실이 귀국할 때 체포하기는커녕 국가 공무원이 의전을 담당했다는 보도가 당장 최순실을 긴급 체포해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병우는 여전히 성역입니다. 사무실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 제외되고 부인은 출석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우병우도 예외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관련자 처벌 없이는 국가 정상화는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즉각 보도에 따르면 외국 정부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더 이상 책임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외교 공백이 지속되면 우리는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외교까지도 총리와 내각으로 넘겨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퇴진한 것은 도청한 사실보다 그것을 덮으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퇴진이다, 퇴진! 이 국가 위기를
이 국가 위기 사태를 어물쩍 모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국가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선출된 권력인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국국의 결단으로 국민들의 간절한 외침에 응답하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제가 가진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인기를 얻으면서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되고 지금도 점점 박빙입니다. 필리핀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 모두 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해서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분노인가? 바로 기득권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득권 정치에 대한 분노입니다. 정치란 뭡니까? 초등학생도 압니다. 정치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정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마땅한데 오히려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됐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득권 정치입니다. 정치가 세상을 바꿔야 하는 일인데,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일인데 오히려 세상이 바뀌는 것을 막고 자기 개인적인 이득만 챙기고, 그게 바로 기득권 정치입니다. 그걸 좀 막아달라고 국민들께서 저를 불러내신 겁니다. 맞습니다. 그 기득권 정치를 막겠다는 게 새정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호하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됩니다. 새정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새정치가 뭐냐? 기득권 정치의 반대말입니다. 기득권 정치 깨 부수는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호하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계속 들어왔는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받으니까. 그래서 애써서 새정치가 모호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폄하하는 게 바로 기득권 정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영국, 미국, 필리핀 또 수많은 나라에 이르기까지 지금 폭발하고 있는 분노는 바로 기득권 정치에 대한 분노인 겁니다. 아주수 화이팅! 그 현상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먼저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번 4월에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입니다. 직접 경제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를 직접 살리는 것은 민간입니다. 회사들입니다. 정부가 직접 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그 기반 하에서 회사나 민간이 경제를 살립니다. 그러면 정부가 해야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반이 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을 통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고 상황입니다. 지금 시급하게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국기 붕괴가 국가 붕괴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 국가를 살리는데 헌신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가 우리가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제 모든 것 바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장관해주신 하루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